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복숭아 나무. 복숭아요? 예. 아, 이거 그럼 요만한 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복숭아예요. 그렇구나. 선생님 모르셨어요?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1조 오셨나요? 1조? 네. 예, 1조 좀 부탁드릴게요. 조사하신 거. 저희는 길가의 땅을 그냥 조사했는데요. 예. 4차선 도로가 지금 평당 250에 나온 게 있고, 근데 그거 말고는 매물이 지금 호가가 450씩 갔는데도 매물이 없어서 못 팔고, 근데 말만 호가지 실제로 거래되는 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평택에 지금 임야가 나무가 있으면 아예 허가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개발 행위는 어렵고 내년까지도 계속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고요. 매물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가는 450이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좀 헷갈리긴 하죠. 매물이 없다. 근데 거래는 없다. 네네. 이게 어느 말이 중요한 얘기입니까? 거래가 없다가 중요한 얘기 같아요. 거래가 없다. 그런 이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2조 계신가요? 자, 2조. 이게 최근에 도로 관련해서 보상받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임야 기준으로 한 350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또 100%로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낙찰받고 바로 팔 경우에 매수인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지분 땅이나 현금이 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현금만 있다면 낙찰받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묶여 있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매수세가 없다. 도로에 우리 빠져봤자 도로 빠지는 거 몇십 평도 안 빠지잖아요. 그 도로 보상은 뭐 의미가 별로 없고 몇십 평도 안 빠지니까. 다만 도로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맹지는 아니지만 좁은 도로가 있다가 6차선 도로에 붙게 되는 땅이라는 거. 그것은 이제 매력이 있겠죠. 근데 일단 매수세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에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잘 믿지 않으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몇십 년 전에 6.25도 뚝딱 났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미래를 불안해한다. 그런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는 이거를 욕심 같아서는 기다려보고 싶다. 100%니까. 그런 의견이 저도 있어요. 이게 지금 민간 주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로를 내는 거를 민간인이 돈을 보상하고 결국은 평택시로 나중에 도로가 넘어가죠. 일종이 뭐냐면 기부채납 형태예요. 개인이 사서 어느 기업체에서 사서 보상은 하고 그리고 이 도로는 평택시로 넘어간다. 기부채납식 형태의 개발입니다. 개발은 약 160만 평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빠르면 도로는 이제 8월 달부터 착공을 하겠다 그러는데 보상이 몇 명이 지금 이거 가지고 속을 좀 새기는 것 같아요. 보상 금액 때문에. 그것이 원만했을 때 8월부터 착공이다. 합의 안 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만 합의되면 바로 보상 들어가고 또 일부 보상이 나온 데는 저쪽 구간이 틀린 데는 보상이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런 거니까 도로 나는 것만은 현실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9억 5천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분이다 보니까. 그건 조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올인하기가 좀 한 두려운 맛이 있죠. 한 번 떨어지면 한 6억대 후반? 그렇게 되면 좀 마음이 가벼운 맛이 있는데 지금은 9억 5천을 투자하기가 좀 마음이 무겁다 사실상.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아직 3조 오셨나요? 네. 예, 3조 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근처 부동산에서 물어봤는데요. 지금 이게 자연 녹지라서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인데 이제 이게 주거용으로 바뀌면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로 가면서 땅값이 한 번 더 튀고 그 다음에 저기 안중역 개발되면 땅값이 한 번 더 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기 안중역이 여기 앞역 쪽인데 뒷역 쪽에 지금 금매로 나온 게 800평에 한 100만 원 정도로 나왔대요. 근데 이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외지인은 농지층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도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9억에서 10억 되는데 토지 개인 대출이 일단 안 된다고 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사업자나 법인 대출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현금 9억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서 그게 지금 안 나왔다고 그러고 일단 여기 화양지구 쪽에 그 옆에 계획관리지역이 약간 붙었거든요. 그쪽에도 부동산 지인이 아시는 분이 그쪽에 화양지구에 자기 토지가 물려가지고 보상을 받았는데 평당 한 600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계획관리지역도 화양지구가 완성이 되면은 거기가 집값이 비싸니까 거기도 주거용으로 계획관리인데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괜찮게 보는 땅이라고 평당 한 400평짜리 130만 원에 나온 게 있다고 합니다. 아까 800평짜리가 평당 100만 원이라는 100만 원도 말을 안 하셨죠? 거기도 여기 지구내
예, 여기 안중지구내에 안중역에 들어가는 데인데 100만 원이다. 농림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농림. 농림이니까 100만 원이겠지.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안중터미널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네. 안중터미널이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2030년 정도에 주상복합 49층짜리 3개 동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번 가봤다. 여기서 한 1km도 안 돼. 자, 좀 더 색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있나요? 저희들은 가가지고 약간 좀 실망스럽다 그럴까 개발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안중역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안중역 인구가 자체가 41,000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 서울이나 이런 데 역세권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그리고 이게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 옛날에 한번 엎어졌다가 다시 해는 건데 이게 내년까지 안 되면은 이게 개발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시에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놔가지고 그게 이제 아무것도 지금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얘기를 듣기로는 현화지구하고 화양지구에 이제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2025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답니다. 그러면 그게 입주가 되면은 시에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역까지는 도로는 개통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조금 늦게라도 그건 해줄 것 같은데 그 부동산은 그걸 몰랐고 우리가 이제 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분이 700평인데 이걸 만약에 통으로 내놓으면 얼마 정도 받겠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땅이 좋아서 한 200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중 역세권 개발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낮추면은 가시가 된다고 보는 거야. 이 도로가 8월 달에 착공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되면 이미 투자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깨지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이거부터 돼야 다음 걸 내다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힘든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샀다고 칠 때 도로가 6m 도로에 붙은 땅이 되면은 그 자체로도 한 300만 원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걸 먼저 봐야 되고 안중 전체 160만 평의 개발은 이미 2014년에 했다가 실패한 계획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도로가 뚫리고만 나면 어쨌든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한 300 정도의 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얘기하지만 지분이라 결국 대출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사하신 거나 내가 알고 있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다음에 그걸 순서 있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로가 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계획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되고 안 되는 건 사실 여기 앉아서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돈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이 과연 얼마큼 미래 가치가 있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민간 자본으로 개발할 것이냐. 그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도로가 뚫리고 나면 이 돈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걸 투자한 기업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매도 시점을 길이 났을 때 팔아야 돼요? 아니면 더 갖고 가야 돼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땅은 갖고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땅은 숨이 호흡이 느린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이렇게 이상씩 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자기 사정이 있잖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사정이 있으면 도로 났을 때 한 300에 팔면 그것도 방법이 있긴 하기 때문에 거기 정답은 없죠. 그죠?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나한테 필요한 시점이 언젠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는 건 도로만 나면 300원 받는다. 도로가 난다고 해도요, 이게 지분이잖아요. 저희가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매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건 이제 내가 급하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죠. 공유물 분할 소송은 이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노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 상대가. 무조건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전체가 다 4,000평이 다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 내 땅을 일부를 잘라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단독 행위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6개월이면 끝나는데 상대가 항소를 해도 두 번밖에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1년 안에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공유자가 14명이에요. 14명. 더 좋은 뭐 호재가 있다 해도 혼자서 매매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빠져나올 구멍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싸지면은 그때 가서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방법은 있기 때문에 싸면 사는 거죠. 근데 14명이요? 예. 시끄러움 속에 들어가서 시집은 안 하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복잡 대단한 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생리적으로도 안 맞고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아까도 취향에 따라서 물건을 색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듯이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안 맞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팔자에 없는 짓을 해가지고 팔자가 고단해지면 안 돼.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운데 수고하셨어요.